포인트입니다. 이재명 농성장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네, 참담한 한국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전주 MBC에서 보도했고요. 이재명 단식 농장에서 단식 농성장이죠. 흉기 난동 50대 여성이 체포되고 여경 2명이 부상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지지자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네, 이재명 대표 지지자인 A씨는 이 대표를 병원에 보내라 이러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결국 흉기를 휘둘렀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일이 MBC 뉴스에서 보면은 이재명 농성장에서 흉기 휘두른 50대가 체포됐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참 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이 대한민국이 굉장히 살기가 돋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돼버린 것입니다. 정치는 실종하고 희망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 그리고 이재명 윤석열의 극단적인 대립 이것이 이제 우리 사회를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급격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극단적인 빈부 격차를 만든 거죠. 네, 참 안타까워요. 작년부터 제가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어요. 미국은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사회 문제가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자기네 나라의 해외 기업들을 막 유치했습니다. 심지어는 삼성, 현대, LG, SK, 바이오생명과학 미국에다 공장 지어서 미국의 사회 문제를 좀 막아라. 그래서 미국에서 생산, 소비,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늘려라 해가지고 한국 기업들이 많이 갔죠. 근데 한국은 이런 아무런 대책도 없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계속 일도 안 해도 돼요. 계속 그냥 이자로 먹고 살아도 되는 거고, 그리고 서민들은 이자 내느라 이자 지옥에 빠져 있게 되는 것이죠.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은행은 연봉잔치, 성과급잔치, 퇴직급 잔치를 하고 서민들을 문턱에 접근도 못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서민들은 완전히 그냥 사채시장으로 몰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은 가난에 허덕이게 되고 굶주리게 되는 겁니다. 돈에 굶주리고 가난에 허덕이게 만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이나 김건희, 한동훈 뭐 이런 자들이 눈꼽만큼이나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재명도 마찬가지죠. 이재명도 뭐 자기는 지금 뭐 국회의원으로서 1억 5,500 나오고 후원금 뭐 쏟아지고 하니 그걸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심 있는 정치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당보조금, 선거보조금, 선거보전금 없애고 특할비, 업무추진비 없애고 지금 3년 동안 고통받았던 서민들 전염병으로 얼마나 절망스러웠냐. 여기서 급격한 금리 인상 말도 안 된다. 이걸 막아내고, 그리고 이 국민들을 지원했어야 되는 거예요. 국민 지원은 안 하고 그냥 각자 자연 도태해라. 돈 없으면 죽어라 이거죠. 각자 도생해라. 이렇게 내팽개쳐 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이재명이가 극단적인 대치를 한 거예요. 극단적인 대치를 하고 이재명 떨거지들은 이재명한테 붙어가지고 공천이나 받으려고 와서 눈물이나 흘리고 그러면서 계속 그냥 권력 다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떨거지들은 윤석열에게 붙어가지고 만세 찬양 부르면은 장관 자리 하나씩 주니까 여성가족부도 폐지한다 그러더니 폐지도 안 하고 자기의 정치적 술수를 위하여 이용해 먹는 거죠. 자기한테 충성하는 자들, 만세 찬양 부르는 자들 앉혀놓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마오쩌둥이 했던 완전히 그 대약진 운동, 문화 대혁명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홍위병을 모으고. 그래서 이 김일성이라는 놈이, 김정이라는 놈과 이 김정은이라는 이 개 같은 자식들이 완전히 이
북한 주민들을 인권과 더불어서 민주 그리고 자유를 그냥 억압한 거죠. 이것처럼 윤석열이 가짜 자유를 내세워 가지고 뉴라이트가 추구하고 있는 친일, 친미, 반공 이걸 이용해 가지고 지금 파시즘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화 대혁명처럼 마치 자유 문화 대혁명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한다. 또 뭐 심지어는 이상한 단체가 막 나타나가지고 이순신 그리고 세종대왕 동상도 옮겨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문재인이부터 저는 크게 이 나라가 잘못됐다고 보고 있어요. 문재인이가 김정은이 쫓아다니고 김정은이 그냥 마치 꼬봉처럼 행동하고 뿐만 아니라 또 문재인이가 완전히 시진핑한테 붙어가지고 중국몽 노래 부르고 그때부터 잘못됐고 그 문재인이가 키워낸 윤석열이가 완전히 지금 정치 철학이 없으니까 그냥 이것저것 다 짬뽕시키는 거예요. 김일성이 이놈이 완전히 왕조주의 뭐 또 군국주의 거기에다가 종교 사이비 종교에다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다 섞어가지고 짬뽕 사상을 만든 것처럼 윤석열이가 철학이 없으니까 그 녹취록 보면은 뭐 노무현 정신에 김대중 정신에 박정희 뭐 새마을 정신 막 언급하고 아무런 철학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것저것 안 되니까 그냥 야 뉴라이트다 해가지고 반공 그리고 친일 친미로 해가지고 완전히 가짜 자유문화 대혁명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완전히 윤석열 그 윤쩌뚱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윤쩌뚱, 마오쩌뚱, 윤쩌뚱 완전히 윤쩌뚱 지금 해서 홍위병들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대의 한반도에서 이재명, 윤석열, 김정은이 이놈 이 세 적자들을 몰아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윤석열이하고 이재명하고 김정은이 이거 몰아내야지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완전히 대한민국파가 있어야 되는데 왜 친중파, 친북파가 있고 왜 친일파, 친미파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냥 실용 외교해가지고 실용 외교하면서 반공을 우리가 아주 경계하되 안보 의식을 철저히 하되 우리가 실용 외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실용 외교, 균형 외교, 실용 외교를 해가지고 마오쩌둥이 잘못해가지고 덩샤오핑이 결국에는 실용 외교를 해갖고 살려놓으니 다시 마오쩌둥이 이 문화 대혁명을 통해서 또 혼란스럽게 만들잖아요. 중국의 역사도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은 철저하게 중요한 게 균형 외교, 실용 외교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윤석열이 아니 윤쩌뚱이가 완전히 그냥 이 나라를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정말 심각한 그러한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닐 수가 없다. 그리고 이 많은 국민들이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네, 이 파시즘, 윤석열의 얄팍한 파시즘에 속아가지고 그 홍위병처럼 몰려들어가지고 불나방처럼 그냥 불 속으로 뛰어들고 대한민국은 전쟁 위기로 몰려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죠. 이거 대한민국 구해내야 됩니다. 네, 국민들이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서 국민들이 이 대한민국을 진짜 대한민국파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이 당장 대한민국은 기본소득 국민권익금을 시행하고 그리고 당장 금리를 내려야 돼요. 당장 금리를 내리고 우리 경기를 부양해서 가게와 기업을 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윤석열의 이 지금 가짜 자유 대혁명에 말려 들어가다가는 대한민국은 망한다. 결국에는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에 거의 4천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네, 이게 이념의 무서움이에요. 이념의 무서움.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갈 때 보면 이념으로 빠져들면은 망해가죠. 그것을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과 문화 대혁명이 그대로 보여줬는데 이게 지금 한국에서 다시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뉴라이트 하면서 이명박이가 다시 왔는데, 이명박이 같은 경우도 이제는 창피한 줄 알아야죠. 그런 엄청난 낯뜨거운 범죄를 저질러 놓고 감옥까지 간 주제에 다시 나타나가지고 무슨 오지 여행을 갔다 왔다 그리고 정치판에 등장해가지고 MB맨들이 재활용되고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 박근혜도, 나는 박근혜를 그 측근들이 잘못했지, 그 최순실이라든지 그 측근들이 잘못했지 박근혜는 그러지 않았을 거다라고 그동안 생각을 해왔는데, 박근혜도 스스로 그거를 언급하지 않는다라면은, 그러면은 스스로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박근혜도 그냥 찌그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MB도 마찬가지입니다. 염치 없이 모렴치하게 나타날 게 아니라 찌그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은 당장 탄핵시키고 한반도에서 김정은이란 놈하고 이재명, 윤석열을 반드시 몰아내야지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